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네, 오늘 여러분들 배워보실 내용은 part 4.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에 응답하기입니다. 그래서 part 3에 이어서 세 문제가 연달아 나오게 될 건데요. 파트 3에서는 우리 그냥 질문에 응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파트로 우리가 표가 있어요. 그럼 그 표를 보시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질문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리스닝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파트인데요. 준비 시간은 30초가 있어요. 그래서 딱 화면을 보시면은 표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를 볼 시간을 30초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고 30초 준비 시간이 끝나면은 음성에서 약간의 나레이션이 나온 다음에 7번 문제와 8번 문제, 9번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잘 듣고 표에서 답을 찾아서 바로 대답을 15초, 15초, 30초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3랑 똑같아요. 세 문제가 나오는 거 똑같고 준비 시간 없이 바로 15초, 15초, 30초간 답변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질문이 화면에 안 뜨고 여러분들이 듣기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르죠. 평가 기준은 우리 앞서 평가되었던 파트 3에서 포함된 요소들 다 똑같이 평가가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3점 만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저의 욕심으론 3점 만점을 좀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제일 이제 수업 마지막에 하는데 저희 커리큘럼사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리스닝만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은 질문이 문제 유형별로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말 연습만 많이 해주시면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3점 만점 받기를 희망하나 채점 기준을 보시면 3점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시고 그러고 문법적인 실수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적절한 어휘, 구문을 사용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2점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정보를 완벽하게 전달을 하지 않거나 약간의 실수 또는 조금 알아듣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2점 받으시게 되겠고 1점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전혀 거의 하지 못하고 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나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발음이나 억양, 방세 이런 것들도 조금 부정확할 경우엔 1점.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거나 그리고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시면 0점 받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듣고 답을 단답이라도 해주시면은 1점이라도 받아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점 만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면. 자,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질문이 나올 때 의문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에서 열리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뭐 몇 시에 시작한다고 엉뚱하게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문법에 아무리 맞게 유창하게 얘기를 해도 0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뭐 어디에서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 또한 0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 나올 때 의문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 제일 어디에 있나요? 제일 맨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문제가 훅 지나가요. 그리고 의문사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질문이 아무리 시험인데 질문이 나오는 동안에 완전 넋놓고 있지는 않겠죠. 뒤에 단어나 어떤 것들 캐치하는 단어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단어를 표에서 찾으세요. 그러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육하 원칙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 본전이에요. 일단 그렇게 말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뭐라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와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점수 1점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만 좀 막아주세요. 자, 파트 4에서는 우리 이때까지 다른 파트와는 다르게 아마 숫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또는 금액적인 부분이 됐든 그런 숫자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1이 1이고 2가 2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래서 1, 2, 3, 4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계를 딱 보고 바로
지금 몇 시인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지금 몇 시인지. 거의 대부분 한참 조금 생각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숫자를 영어로 몰라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회화 같은 거는 그래도 얼추 하는데 이제 시간을 얘기한다거나 날짜를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많이들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버벅거리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숫자를 틀리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시계를 보시다가도 몇 시네 한국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얼중얼이라도 2:30네 뭐 이렇게라도 조금 숫자를 영어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30초 동안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표를 그냥 막 무작정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답변해야 되는 시간에 또 찾고 있어요. 표에서. 그러고 나서 찾았다 싶고 대답하려고 하면은 이제 답변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실 때 일단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파악을 하세요. 문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나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conference, seminar, workshop 이런 일정표가 많이 나오고요. 회의 일정표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여행 스케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주메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표가 여러분들 근 1년, 2년 동안에 많이 출제되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빈출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것은 일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연습을 할 거고 일단 그 문서가 뭔지 파악하신 다음에 질문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 질문을 예상을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7번, 8번, 9번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뒤통수를 안 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배신을 안 때려요. 7번 문제 뭐가 나오겠다 싶으면 진짜 그게 나와요. 8번 문제는 이게 나오겠구나 하면 진짜 그게 나오고 9번 문제는 이거일 거야. 그럼 진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유형만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은 준비 시간 동안에 딱 보시면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 7번 문제 물어보겠다. 이거 8번, 이거 9번. 그러면은 그거에 좀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도 중얼중얼 해주시면서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유명사나 발음이 어려운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특히나 사람 이름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 표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정말 뭐 사람 이름이야 정말 처음 들어보는 뭐 존, 잭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음하기 편한 거.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다른 이름들이 좀 어려운 거, 뭐 일본 사람의 뭐 이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질문도 다 듣고 답도 뭔지 아는데 이게 발음이 버벅거려가지고 시간 땡 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소근소근 물론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입을 좀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7번 문제는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봐요. 그래서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 요일. 그래서 언제 미팅 열려? 몇 시에 시작해? 어디에서 열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몇 시, 어디에서 너무나 딱 정확한 의문사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언제 열린다? It'll be held on. 이 문장을 우린 계속 쓸 거고요. 어디에서 열린다? 그러면 It'll be held in 또는 장소니까 at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이 붙고 장소 앞에는 in이나 at 붙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전치사만 달리해 주시고 It'll be held on, It'll be held on, It'll be held in, It'll be held at 이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는 시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들 아시죠? It'll start at 또는 begin 쓰셔도 돼요. 그래서 It'll start at, It'll start at, It'll start at 30번, 40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세요. 시간 앞에는 무조건 전치사 at 붙는 거 잊지 마시고 전치사를 안 붙인다거나 다른 전치사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수는 깎이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이런 것들도 그냥 아예 통째로 암기해버리세요. It'll start at, It'll start at, It'll start at. It'll be held on, It'll be held on, It'll be held on 이렇게. 끝나는 시간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그럴 경우에는 It'll finish at, It'll end at 해도 되고요. 그래서 It'll finish at, It'll finish at, It'll finish at 아예 전치사까지
알아두시면 그 숫자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답변을 하는데 시제를 보시면 미래의 시제를 썼어요. 그죠? 솔직히 현재 시제를 써도 되고 미래를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미래 시제를 추천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현재를 쓰게 되면 주어가 3인칭이냐 1인칭이냐 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 변형이 일어나죠. 뭐 s를 붙일 때도 있고 es를 붙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너무나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시제, 이 조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만 오면 되죠. 그래서 it'll start, you will start 이런 식으로 2인칭이 오든 3인칭이 오든 그게 단수든 복수든 동사 원형만 넣으면 되니까 문법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가 편하시다. 저는 s 붙이고 뭐 es 붙이고 또 안 붙이고 이런 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붙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8번 문제를 보시면요. 8번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야 이거 맞지? 내가 아는 게 맞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거의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I heard that 쭉쭉쭉쭉 is that right? 뭐 is this correct?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5% 이상. 그러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No, you've got the wrong information. No, you're not.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Well, actually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12시에 점심 먹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표를 보면 1시에 점심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well, actually, we will have lunch at 1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맞는 거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1시에 점심 먹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표에서 1시에 점심을 먹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yes, you're right. 맞아. We will have lunch at 1 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파트 3랑은 다르게 파트 4에서는 정말 얘가 물어본 정보만 대답해 주셔도 3점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늦지 마세요, 뭐 잊지 마세요, 뭐 기억하세요, 뭐 이런 말들을 좀 써주셔도 되고 또 다른 정보들을 연관된 거 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기가 힘들다면은 그냥 딱 질문에 대한 정보, 정확한 정보만 문법에 맞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30초짜리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질문은 아마 7번, 8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듣기는 쉬울 거예요. 이야기는. 근데 이제 답변하는 게 조금 어렵죠. 뭐냐면 상세 세부 스케줄을 물어봐요. 야, 점심시간 이후의 스케줄 좀 알려줘. 나 오늘 한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내가 놓치게 되는 일정 있어? 아니면 공통사항을 물어보는 거죠. 야, 오늘 케이트가 강의가 많다고 하는데 케이트가 하는 강의 좀 다 알려줘. 나는 워크숍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오늘 있는 워크숍 좀 다 알려줄래? 이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던지 아니면은 시간대별로 흐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sure, 물론이야. could you, 막 can you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sure 해주시고 there are 2 schedules. There are 2 classes. There are 2 interviews. There are 2 sessions.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습니다. 또는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거의 2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2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몇 시에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30초 동안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들 전치사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전치사 앞에는 뭐가 붙을까요? 당연히 at이 붙겠죠. 그래서 at 시간 앞에 at이 붙는데 at 4:30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at noon 뭐 이런 at midnight 이런 식으로 정오라고 at 붙여도 돼요. 그리고 뭐 아니면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뭐 미팅 초반부에 at the end of the meeting, 미팅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요일이나 날짜나 특정한 날,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큰 개념이죠. 그럴 경우에는 on을 붙여요. 그래서 on Tuesday 또는 on May 15th 또는 on Christmas 어떤 특정한 날일 경우에는 on을 붙이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 이제 월이나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in을 붙어요. 그래서 in August in 2004, in 2012 이런 식으로 월이나 연도 앞에는 in 붙이시고 자, 장소 전치사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in을 써야 되는지 at을 써야 되는지 뭐 언제는 at 쓰고 언제는 in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토익에서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in은 우리 뭐뭐 안에서라는 뜻으로 도시나 국가 주와 같은 넓은 면적의 장소일 때 또는 아예 실내 이렇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실내를 in을 쓰죠. 우리 전치사를. 그래서 in 어떤 room 또는 in Seattle 이렇게 국가 뭐 장소, 그 도시 같은 경우에 in the conference room 이렇게 실내일 경우에는 in을 대표적으로 쓰는데 at은 구체적인 장소나 주로 빌딩, 큰 건물 빌딩 앞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공항이나 어떤 건물 앞에 쓰는데 제가 하나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소를 붙일 수 있으면 우리가 at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 주소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럼 at home. 근데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거실, 주방, 여러분들 방 이런 것들은 주소를 댈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in the kitchen, in the living room, in my room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원 plenty 주소 될 수 있어요. at plenty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강의실 안에는 주소를 딱히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in a classroom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개념이 섰나요? 자, 그리고 길 이름이나 층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면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on이란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on the road, on the street 또는 층수 얘기할 때는 서수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on the fifth floor. 그래서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이렇게 층수가 앞에 나오고 floor 뒤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on the floor 3, 뭐 on the one flo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해 주는 방법도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발음해 보시고. 자, 날짜 전치사는 아까 제가 오늘 붙인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연도랑 다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2010년 3월 15일 목요일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연도 나오고 날짜 나오고 요일 나와요. 그죠?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작은 개념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요일 나오고 날짜 나오고 연도가 나올 텐데 전치사를 어떻게 써야 되죠? On Thursday, on March 15th, in 2010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 시간 개념별로 다 전치사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씁니다. 뭐에 해당되는 거? 맨 앞에 해당되는 전치사 한 번만 써요. 그래서 요일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일에 쓰는 전치사는 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on Thursday, March 15th, 201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2010년 3월 15일이에요. 그냥.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In March 15th, 2010 이제 March가 이제 달이니까 in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3월 15일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날짜예요. 그죠? 3월이 달이죠. 그래서 3월 15일 날짜이기 때문에 on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on March 15th, 2010 그럼 이제 2010년 3월이래요. 그럼 이제서는 당연히 in March 201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2010년만 나오면 in 201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맨 앞에 해당되는 전치사 한 번만 쓰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고 헷갈리지 마세요. 3월 15일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날짜니까 꼭 on 쓰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딱 어떤 시간이 이렇게 딱 나오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게 많이 나와요. 9시부터 10시까지 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뭐하고 그럴 때 어떤 일정을 얘기해 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10시부터 11시까지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from A to B 쓰면 되겠죠. 그래서 from 10 a.m. to 11 a.m.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from Monday to Friday 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1일부터
이 일까지는 from first to second. 날짜는 항상 우리 서술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from A to B를 그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짜, 요일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됐든 1시부터 2시까지가 됐든 뭐 1일부터 5일까지가 됐든 상관하지 마시고 from A to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Part 4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질문 유형도 다 배웠고 그러고 답변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배웠고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배웠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문제 이따 풀어볼 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